정치시사 알려줌. 이번 시간은 2016년 12월에 재임 중인 9명의 헌법재판관 편입니다. 여기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1988년에 최초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위헌 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 해상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다루는 특별재판소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임하여 9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소장은 재판관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12월 현재 재임 중인 5기 헌법재판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은 1953년생 부산 출신의 박한철 재판관입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전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이자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박한철 재판관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됐는데요. 최초의 검사 출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직접 수사 지휘했던 광우병 파동 촛불 시위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거액의 정과대우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로 제기됐었습니다. 야관 5개 집회 금지에 대해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 성향이지만 간통죄에 대해선 위헌, 모욕죄 합헌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으로 반대하는 등 기본권 보호에는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 1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임기 내에 결과가 나올지가 이번 탄핵 심판의 첫 번째 키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1962년생 볼산 출신의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부산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였던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헌법재판관인데요. 현재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돼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되었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며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존치와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 의견을 내는 등 대체로 보수 성향의 다수 의견에 속했었는데요. 1월 말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면 3월 14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에 들어가게 돼 이번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953년생 전북 고창 출신의 김희수 재판관입니다. 사법연수원 9기로 전 특허 법원장이자 사법연수원장이었던 김희수 재판관은 2012년에 민주통합당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인데요. 5기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교원노조 가입자 교직 제한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판사재직 당시에도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촛불 민심을 잘 대변해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56년생 부산 출신의 이진성 재판관입니다. 사법연수원 10기로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자 광주고등법원장이었던 이진성 재판관은 2012년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헌법재판관인데요. 판사 출신이고 보수 성향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 헌법재판소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기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데요. 판결 성향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희수 재판관 다음으로 진보적인 판결을 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탄핵 심판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이 됩니다. 그 다음은 1957년생 경북 구미 출신의 김창종 재판관입니다. 사법연수원 12기로 전 대구지방법원장이자 대구가정법원장이었던 김창종 재판관은 2012년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헌법재판관인데요. 판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짙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었습니다. 오직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했으며 대구 경북 출신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관인데요. 판결 성향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9명 중 가장 보수적인 판결을 낸 것으로 나타나 이번 탄핵 심판에선 어떨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57년생 대전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입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안창호 재판관은 2012년에 새누리당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인데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현재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간통죄 판결 당시엔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출퇴근길에서 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사건에는 국가와 기업의 강화된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1953년생 경남 함양 출신의 서기석 재판관입니다. 사법연수원 11기로 전 수원지방법원장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서기석 재판관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인데요. 판사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찬성하는 등 주로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판사 재직 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미군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환 사채를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인사청문회 당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1955년생 충남 청양 출신의 조용우 재판관입니다. 사법연수원 10기로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자 서울고등법원장이었던 조용호 재판관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인데요. 행정법 분야의 정통한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병역 관련 등 200개 지문이 담긴 서면 질의를 받지 않아 파장이 있었는데요. 강한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시험 폐지 사건에서 반대 의견, 성매매 특별법 사건에서 전부위헌 판결을 내는 등 소수 의견을 자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1959년생 서울 출신의 강일원 재판관입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자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지명된 헌법재판관인데요. 유일하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전고등법원 형사재판장 재직 당시 전국 형사재판부 중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하 군인에 대한 상관 모욕죄 적용에는 위헌으로 소수 의견을 냈으며 성매매 여성 처벌에 대해서도 소수인 반대 의견을 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으며 교원 노조법에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돼 헌법재판관 토론인 형의를 주도하고 공개 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진행된 촛불 시위로 촉발되어 전 국민의 72%가 찬성하는 이번 박근혜 탄핵안에 대해 과연 이 9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역사적인 심판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